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남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엑셀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강사 김선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엑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 엑셀에 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이 엑셀에 대해서 기초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레벨까지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컴퓨터라는 이 친구를 굉장히 무서워하고 어떻게 다루면 이렇게 고장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들도 엑셀을 능숙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엑셀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이 엑셀이라는 내용을 네이버에서 그대로 검색을 해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잠깐 보시면은 여러 가지 도표 형태의 양식에 계산, 표기되는 사무 업무를 자동으로 하는 표 계산 프로그램, 계산기와 계산 용지 등이 통합되어 연산 및 표를 작성하고 그래프를 그리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문장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 계산 작업 및 표, 그래프 작업을 컴퓨터에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리가 컴퓨터가 상업화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항상 계산은 종이에 작성하고 회계 업무도 무조건 손으로 하는 아주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을 다 컴퓨터 안에 집어넣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편하고 간편하게 우리 이 계산 업무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엑셀에 관해서 이제 처음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시게 되면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화면이 이런 화면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저와 화면이 다르다고 해서 여러분들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버전의 차이거나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비슷한 느낌의 화면이 나오는구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보여지는 이 화면은 이 엑셀에서 여러가지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정리하거나 우리가 편집할 수 있는데 그런 양식을 미리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 양식 필요 없어요. 저희가 처음부터 10가지 다 만들 거예요 라고 하시면은 여기 있는 새 통합 문서라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다, 우리는 가계부를 만들 거예요, 아니면 달력을 만들 거예요 라고 하시면은 여기에 있는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여기에 제가 원하는 양식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여기 위에 여기 온라인 서식 파일 검색이라는 메뉴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식을 검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로 저는 이 검색에다가 가계부라고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계부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렇게 일반 가계부라는 서식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서식을 설정해서 엑셀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엑셀에 대해서 처음부터 배워볼 거니까요. 우리는 새 통합 문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통합 문서로 만들면은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아무 내용이 없는 아주 깨끗한 흰 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이런 여러 가지 메뉴들도 있고 밑에도 이런 메뉴들이 보일 거예요. 오늘은 이 메뉴들 하나하나를 설명을 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맨 위에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맨 윗줄 가운데에 보시면은 통합문서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문서를 만들게 되면은 우리 컴퓨터에서는 이름을 항상 지어줘야 돼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만들었을 때는 우리가 이름을 지어준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가 임의로 통합문서입니다 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이름을 고칠 수 있나요? 우리가 이 문서를 저장할 때 여러분들이 이름을 지어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맨 위에 줄을 이 제목이 나타나는 줄 제목 표시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제목 표시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 제목 표시줄 왼쪽에 보시면은 요런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거예요. 우리 옛날 사람이라면 좀 친숙할 요 디스켓 모양과 우리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런 모양들이 있는데 여기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라고 이름이 지칭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요 기능이 실행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른 건 필요 없고 요 세 개만 좀 보도록 할게요. 요 디스켓 모양, 우리 옛날 디스켓 어떨 때 사용했죠? 저장할 때 사용했죠. 자, 이 디스켓 모양을 누르면은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그 옆에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자,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데 틀렸어요. 그러면은 그 작업을 취소해야겠죠. 취소할 때는 여기 왼쪽 화살표 실행 취소라는 아이콘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했던 작업을 한 단계 전으로 돌릴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반대 화살표는 뭘까요? 이미 실행 취소했던 거를 우리는 다시 이거를 불러들여야 돼. 되돌리기 라는 명령어가 이 오른쪽 화살표예요. 여러분들이 이 엑셀을 작업하시다 보면은 생각보다 이 실행 취소와 되돌리기 기능을 많이 사용하니까요. 여러분들 혹시나 실수하시거나 잘못하시더라도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우리 조금 더 내려와 볼게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파일, 홈,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등등등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부르냐? 탭 메뉴라고 불러요. 탭 메뉴. 자, 여기 이 홈과 삽입, 페이지 레이아웃 이 메뉴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기 바로 밑에 있는 내용들이 변하게 될 거예요. 자, 즉 이 탭 메뉴와 연동되어 있는 이 밑에 이 칸들을 모두 다 리본 메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연동이 돼 있을까요? 자, 우리 엑셀에는 여러 가지 많은 기능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기능을 다 보여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엑셀이 이 탭 메뉴를 통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령 예를 들어 우리 삽입이라는 탭 메뉴를 누르시게 되면은 어떤 게 나오냐? 엑셀에서 삽입할 수 있는 표, 그림, 도형, 그 외에 차트 등등등 여러 가지 추가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탭 메뉴와 리본 메뉴를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 엑셀에 사용하는 기능들을 우리가 다 암기해야 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엑셀에는 저도 아직까지 모르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메뉴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홈, 삽입, 그 다음에 데이터 정도가 될 것 같으니까요.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서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우리 리본 메뉴를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밑에 조그마한 화살표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각 여기 이름 옆에마다 이렇게 조그마한 화살표가 보일 텐데,
자, 요거를 누르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 리본 메뉴에 나타나지 않는 다른 메뉴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버튼을 뭐라 그러냐? 런치 버튼이라고 해요. 런치 버튼. 이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글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서식들을 고칠 수 있는데, 여기 효과 보시면은 취소선, 위첨자, 아래첨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 이 리본 메뉴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메뉴들을 사용하시고 싶다, 우리가 숨겨진 메뉴들을 조금 더 보고 싶어요 라고 하시면은 어떤 버튼을 누른다? 런치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요 가운데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은 자, 가로, 세로 이렇게 희미한 선들이 이렇게 그어져 있을 거예요. 이 선들 사이로 여기 네모 칸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루어져 있는 이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가로, 세로를 조금 더 유식한 답변으로 뭐라 그럴까요? 네, 행과 열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여기 이 가로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 A, B, C, D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열 머리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여기 H라고 적혀있는 거는 H열이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여기 M이라고 써있는 데는 M열이라고 지칭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는 숫자로 되어 있네요. 자, 숫자는 행열이라고 부릅니다. 자, 1행, 2행, 11행, 12행 이런 식으로 행 머리글이 붙어있는 여기 왼쪽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행과 열이 교차하는 이 네모 한 칸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는 셀이라고 불러요. 셀. 자, 우리 이 셀에 이제 여러분들이 엑셀을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을 수 있게 되는데, 자, 이 셀에도 이름이 다 붙어 있어요. 자, 제가 이 하나의 셀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렇게 셀을 선택하는 요 굵은 이 네모가 우리가 이 셀을 선택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데, 이 셀의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가 아까 제가 힌트를 드렸듯이 행과 열이 교차한다고 했으니까 열 이름과 행 이름을 합쳐주면 그게 셀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셀의 이름은 G5 셀이 될 거예요. 자, 맞는지 확인을 해볼까요? 어디서 확인하느냐? 여기 왼쪽 상단에 열 머리글 A열 위에 보시면은 여기 G5라고 적혀있는 여기 네모난 상자 보이시죠? 자, 이 상자를 이름 상자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름 상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셀을 하나하나 움직여 보시면은 이 이름 상자의 이름들이 이렇게 변할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은 이 셀들은 이렇게 행과 열로 이루어진 이 이름이 고정인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셀들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이름을 변경시킬 수 있어요. 어떻게 한다? 이름 상자에 요 내용을 지우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이 H셀을 제가 이름을 한번 변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름을 제가 이름이라고 변경을 하고 이 상태에서 엔터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는 여기 이 H셀을 선택하고 있지만 이름이 어떻게 돼 있죠? 이름 상자에는 이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셀로 이동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인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하신다? 자, 우리가 셀을 다른 데에다가 한번 클릭을 해두고, 자, 우리가 아까
지정한 이름 셀로 한번 이동을 해보려고 해요. 어디였죠? 이 A셀이었죠. 자, 어떻게 한 방에 이동을 하느냐? 이름 상자에다가 자, 이름이라고 한번 적어서 또다시 엔터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 셀 커서가 어디로 간다? 우리가 아까 설정한 이름이라는 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셀마다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됐네요. 자, 이 이름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이름 상자 오른편에 보시면은 여기 길다랗게 흰 네모난 칸이 하나 있을 거예요. 자, 여기는 여러분들 수식 입력줄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넣을 때는 여기 셀에다 넣는다라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자, 셀에다가 제가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라는 데이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넣게 되니까 셀에 이렇게 표시가 되네요. 안녕하세요 라고 표시가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 이 안녕하세요 라고 적혀있는 이 셀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여기 수식 입력줄에도 똑같이 안녕하세요 라는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자, 이 수식 입력줄은 여러분들이 선택한 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배우시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문자도 넣을 수 있지만 숫자도 넣을 수도 있고 이제 그 외에 여러 가지 함수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게 될 텐데 자, 이 셀에는 이 숫자 우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죠. 셀에는 그런 계산에 대한 결과값이 보여지게 돼요. 하지만 우리 이 수식 입력줄에는 우리가 입력한 수식의 전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언가 고치시거나 뭔가 잘못된 거를 수정하시기 위해서는 이 셀을 보시는 것보다는 수식 입력줄을 보시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에러를 고칠 수 있으니까요. 이 수식 입력줄도 자주자주 봐주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이에요. 자, 우리 여기 밑에 보시면은 여기 왼쪽 하단에 여기 시트 1, 2, 3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만 보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시트 탭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이 시트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종이 한 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엑셀 한 파일은 뭐라고 하냐? 책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엑셀 한 파일을 조금 더 유식한 단어로 워크북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한 페이지, 종이 한 장을 뭐라 그러냐? 워크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트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왼쪽 하단 시트 탭이에요. 자, 컴퓨터거나 여러분들이 새로 만드실 때 이 시트가 하나인 분도 있을 거고 세 개인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거는 괜찮으니까 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트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시트를 더 추가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추가할 수 있어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 이 시트 탭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쬐끄만하게 더하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요거를 눌러서 여러분들이 시트를 하나씩 추가하실 수가 있고요. 우리가 시트를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필요가 없네요. 그러면은 이 시트를 지우는 방법, 내가 지우고 싶은 시트를 오른쪽 클릭을 해서 자, 삭제를 눌러서 이 시트를 지울 수도 있고요. 자, 시트마다 제가 이름도 변경하고 싶어요. 자, 이름도 변경도 똑같이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이름 바꾸기 눌러서 이 시트 이름을 원하는 이름으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 시트는 한 페이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시트마다 각각 담고 있는 내용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트에다가 정확하게 데이터를 입력해야지만 이 시트에 잘 저장된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 엑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 기초예요. 꼭 기억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 어떤 기능이 있는지 꼭 한번 다시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이 엑셀에 어떻게 데이터를 입력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셀에 데이터를 입력해야 된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여러분들 아무 셀이나 선택을 해보시고 한번 저와 같이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고 제가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엔터 버튼까지 치게 되면은 이렇게 셀 커서가 한 칸 밑으로 내려가면서 우리 B2 셀에 반갑습니다 라는 데이터가 입력이 됐어요. 그런데 선생님, 이 B2 셀에 다시 커서를 올려서 데이터를 다시 입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흔히 많이 실수를 하시게 돼요. 이렇게 셀 커서를 이렇게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입력하시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기존에 있던 데이터가 지워지면서 새로운 데이터로 덮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간과하시고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많이 없애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만약에 이 안녕하세요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어요. 선생님, 아까 이렇게 셀 커서를 선택하고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다 바뀌었는데 그렇게밖에 수정이 안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방법까지 나와 있는데,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 편집하고 싶은 이 내용의 셀 커서를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편집하고 싶은 여기 이 글씨 사이를 더블 클릭하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안녕과 하세요 사이를 제가 띄우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셀 커서를 여기 가운데에 두시고 더블 클릭. 그러면은 이 키보드 커서가 여기 안녕과 하세요 사이에 깜빡깜빡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적으시면은 이렇게 수정이 된다. 조금 더 길게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하세요. 까지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자, 두 번째 방법은 어떤 거냐? 여러분들이 편집하고 싶은 셀을 선택한 다음에 우리 키보드의 F2번, 우리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F2라고 되어 있는 키를 하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우리 셀 내용 맨 끝에 이렇게 키보드 커서가 깜빡깜빡 거려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편집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마지막이에요. 자, 또 다른 방법. 우리 저번에 전 시간에 우리 이 수식 입력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셀에 대한 내용을 편집해 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표시를 해줄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클릭해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는 점. 자,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라고 이렇게 편집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셀에 내용을 입력하는 그리고 편집하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 알아봤는데
그러니까 맨 처음 방법은 여러분들이 기존에 쓰던 내용을 날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꼭 조심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엑셀에 대한 내용을 잘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는 이 엑셀에 데이터를 어떻게 입력하는지 배웠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의미 있는 데이터를 한번 저와 같이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입력을 해볼게요. 우리가 B2 셀부터 한번 입력을 해볼 건데요. 자, 간단하게 자 B2에는 이름, 그 다음에 C2에는 주소, 자 D2에는 전화번호. 자, 이렇게 세 가지만 적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름 밑에는 제 이름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소도 하늘아파트. 자, 이런 식으로 쓰고, 전화번호도 제가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간단한 이런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네요. 자, 우리가 아까 배웠던 방법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금방 적으실 수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 데이터가 뭔가 이상하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왜 이상할까요? 자, 보시면은 제가 아까 주소를 어떻게 적었죠? 자, 분명히 이렇게 길게 서울 하늘아파트 110동 216호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실제로 셀에 표시되는 내용은 하늘밖에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된 걸까요? 자, 이거는 이 셀이 표시할 수 있는 크기를 넘어서서 이렇게 뒤로 가려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셀의 크기를 바꿔주면 되겠죠. 지금 상하의 폭이 좁으니까 이렇게 더 넓혀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위아래가 낮으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넓혀주면 되겠죠. 자, 이 방법을 여러분들 지금 한번 실습해 볼 건데요. 자, 우리가 지금 바꿀 이 내용은 이 셀 크기는 여기 C셀이에요. C. 정확하게 얘기하면 C3번이네요. 자, C3번만 늘릴 수 없고요. 이 C열 자체의 크기를 넓혀줘야 돼요. 자, 넓히는 방법 총 3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자, 어떻게 넓히냐? 첫 번째, 여기 C와 D 열 머리글 사이에 보면은 여기 가는 선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 마우스를 올려주시면은 마우스 모양이 이렇게 왼쪽 오른쪽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변경되시는 거 보이시죠? 이 상태에서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이 넓히실 만큼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넓혀집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넓힌 이 C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열 너비라는 메뉴가 보이실 거예요. 열 너비. 자, 이 열 너비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숫자가 써 있죠? 이 숫자를 여러분들 원하는 숫자로 넓게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이 크기만큼 넓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엑셀을 좀 대중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일 수도 있겠어요. 가장 마지막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 첫 번째 방법과 매우 흡사한데요. 우리 이 머리글에 C열과 D열 사이에 마우스를 올려두신 후에 이렇게 화살표가 생기시면요, 그냥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적은 내용의 가장 긴 부분까지 딱 맞춰서 길이가 맞춰집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셀의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은 지금 열에서만 실습을 해봤는데 우리 이 행에서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행과 열의 크기와 높이를 늘렸다 줄였다 하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좀 편하고 가독성 있는 그런 양식을 만드실 수 있다는 점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내용들을 조금 볼 건데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모든 글씨들은 어디로 위치되어 있죠? 셀 기준으로 왼쪽에 붙어 있죠. 왼쪽. 네. 그래서 이런 문자들은 모두 왼쪽으로 들어가요. 선생님, 그러면은 제가 여기 옆에다가 하나만 더 적어 볼게요. 맨 앞에 번호라는 거를 적고 제가 1이라고 썼어요. 자, 이렇게 번호를 앞에다가 적고 여기 밑에는 1번이라고 적었는데 선생님, 글씨는 다 왼쪽으로 붙는 거 아니었어요? 여기 1번은 오른쪽에 붙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요거는 이 엑셀이 이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시각의 차이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게 문자 데이터라고 이해를 하고 있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여기 이름, 주소 이런 것들은 한글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숫자 1번 요거는 우리가 숫자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엑셀도 똑같아요. 왼쪽으로 붙어 있는 거는 요거를 문자로 보겠습니다. 오른쪽으로 붙어 있는 거는 숫자로 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이 생기실 거예요. 여기 이 전화번호는 선생님 숫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얘는 왜 왼쪽에 붙어 있을까요? 라는 의문점이 생기실 텐데요. 자, 그 부분은 여기 이 가운데 문자가 섞여 있기 때문에, 문자가 섞여 있으면은 아무리 숫자 데이터라도 컴퓨터는 어떻게 본다고요? 문자 데이터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은 왜 이걸 설명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나중에 우리가 함수라는 파트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져요. 우리가 숫자를 넣어야 되는 데에만 숫자를 넣어야 되고, 문자를 넣어야 되는 데에만 문자를 넣어야 되는데, 만약에 혹시나 에러가 나거나 뭔가 잘못된 값이 나온다면은 이런 부분을 먼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부분 기억해 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엑셀을 사용하시는데 조금 더 편할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선생님 너무 다 왼쪽 오른쪽 붙어서 너무 이쁘지가 않아요. 요걸 좀 꾸미면 좋겠어요. 자, 이런 꾸미는 메뉴들은 다 여기 리본 메뉴를 보시게 되면 여기 글꼴이라는 곳에서 보통 확인할 수 있어요. 글꼴과 여기 맞춤까지.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글씨체도 변경할 수 있고요. 글씨 크기도 변경할 수 있을 뿐더러 셀에 색깔도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줄이 쳐져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줄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요거는 정렬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정렬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정렬하실 수도 있고, 내가 이런 셀들을 색깔을 넣고 싶어요.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꾸며줄 수 있다라는 점,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간단한 표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놨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좀 유의미한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놔서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오늘 저와 함께 실습을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잘 이용하시면은 기본적인 여러 양식을 만드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니까요. 오늘 배웠던 우리 행렬, 올렸다, 크기를 높였다, 줄였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가 어떻게 입력이 되는가, 정렬하는 법, 글꼴 바꾸는 법, 여러 가지 내용들 꼭 실습해 보시면서 이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엑셀에 대해서 기본적인 부분과 어떻게 데이터를 입력하는지, 어떤 식으로 편집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봤는데요. 어려우시지 않으셨나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어렵거나 더 여러분들이 생소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자, 오늘 해보니까 별거 없었죠? 저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다음 수업도 무리 없이 잘 소화해내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강의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